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리더십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그리고 코칭을 하고 있는 관계심리 코치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컨설팅 하고 있고요. 강의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뭐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네. 뭐 첫 책은 네네. 네. 이번 책은 HBR 리더십 인사이트라는 도서입니다. 아, 그렇죠. 제 책이 또 나왔어요. 네. 이번이 몇 번째 아홉 책이지? 번째 아홉 번째? 책인가요? 네, 9번째입니다. 야. 9번째 책이고요. 이번에는 5명이 좀 공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HBR 뭔지 아세요? 네. FBI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맞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경영 매거진으로서 가장 유명한 매거진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HBR 약자가 이제 그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인사이트, 그래서 리더십 통찰. 이 책은 뭐 제가 썼으니까 뭐 제가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하고 리더십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좀 깊은 좀 학습을 하고 싶어서 한 2년 전 이제 넘었죠. 그래서 2년 정도 전에 이제 몇몇 지인 강사님들하고 모여서 사실은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도 잡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각각 뭐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모여서 뭐 줌으로 물론 모이긴 했지만 그래서 좀 리더십에 관련된 아티클을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자료 정리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끝나고 나서 리더십 인사이트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양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쌓인 양을 갖고 가장 좋은 아티클, 특히 리더십과 관련된 최신 리더십 에센스를 뽑아서 거기 있는 내용으로 사실은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우리나라의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 넣고 사례 넣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실제로 어떻게 리더가 그걸 활용하고 또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애정이 좀 가는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있는 리더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그런 속에서 뽑은 아티클들이 40개인데 정말 주옥 같은 뭐 사실은 여기 있는 핵심 아티클은 세계 석학들이 쓴 거기 때문에 증명된 거죠. 그래서 또 거기 있는 걸 기본으로 삼아서 또 저희의 인사이트도 같이 담아낸 되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었을 텐데 딱 보시면 목차부터 보시면 4가지 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큰 카테고리가 4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이 어떤 마인드셋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 그런 어떤 관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쓴 모듈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 관리인데 결국 보통 뭐 소통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뭐 피드백 뭐 이런 걸 연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아티클. 세 번째는 성과 관리죠. 성과는 또 그냥 중요한 리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과를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리딩하는 거에 대한 또 내용을 썼고 네 번째는 조직 관리죠. 그래서 동기부여하고 변화 관리하고 뭐 협업하거나 조직 문화까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사실은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으시면 네. 조금 구체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좀 찾을 수 있고 또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케이스 글로벌 케이스들을 한번 또 우리 국내 조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명은 제가 이제 다 드렸어요. 뭐 그냥 보시면 대략 이런 책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또 뭐 다 보셨으니까 네네.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또 뭐 저한테 뭐 저자가 있으니까 질문하셔도 좋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요 책을 이렇게 쭉 봤는데 보통 책을 읽으면 약간 후반부에 약간 힘이 좀 빠지는 책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공저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반부까지 약간 그 텐션이 빠지지 않고 균형감 있게 좀 읽힐 수 있는 책이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왜냐하면 보통 혼자 책을 쓰게 되면 좀 약간 뒤로 가서 약간 뭐랄까 이렇게 루즈해진 느낌도 있는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앞에가 좀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나눠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텐션이 거의 쫙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도 뭐 공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의 어떤 구성이 공저면 보통 좀 제각각일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매력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형식과 그런 글의 구조들이 유사하게 좀 흐름이 가는 것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을까요? 네. 이거 썼으니까 맞겠죠. 아, 네.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백선 소장님 어떠세요? 책을 보는데 책 자체가 읽기가 좀 편안하게 좀 글이 읽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장 좀 좋았던 점은 사실은 그 리더십에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트렌드에 맞춰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트렌드가 요즘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좀 과거부터 말씀하셨던 그런 리더십의 트렌드가 좀 많이 담겨져 있어 좋았고요. 가장 또 세 번째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A부터 Z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부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리더십 하면 기술만 알게 되면 사실 그 기술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그냥 자신의 원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A부터 마인드를 어떻게 내가 에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품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적혀져 있어갖고 좀 괜찮게 흥미롭게 잘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아유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네. 일단 간단하게 뭐 좀 앞에 부분 설명드리면 이제 처음에 나온 마인드셋은 제일 리더십에서 중요한 걸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신뢰에 관련된 아티클을 사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뢰는 성과와 동기부여의 핵심이다. 뭐 이런데 여기 이제 아티클이 최근에 조용한 퇴사자라는 그 여러 가지 미국에서 유행했던 이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퇴사는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티클이 굉장히 좋은 아티클이 있는데 이제 그 아티클을 보고 결국 리더가 조용한 퇴사를 줄이려면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 뭐 그래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5가지 또 솔루션도 제가 제시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된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은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처리한다. 네 번째는 1대1 면담을 자주 갖는다. 다섯 번째는 리더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뭐 이런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이제 그냥 내용보다는 또 서베이를 통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굉장히 연구를 했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근거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신뢰를 갖춰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보면 신뢰 얘기도 나오죠. 신뢰 삼각형. 리더가 결국은 진정성을 갖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공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는 건 사람들이 믿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뭐 HBR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라든가 서베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한번 행동을 그대로 해본다면 훨씬 좋은 리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책에 대한 질문도 궁금한데 유경철 대표님께 좀 궁금한 점도 있거든요. 이 HBR이 탄생된 배경이 대표님께서 4명의 좀 멘티를 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멘티와 함께 총 5분이 만든 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목적이 책을 집필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리더십을 연구하자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책이 1년간의 과정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책으로 발간해서 많은 분들께 리더십을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하게끔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일단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는 목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쓰자고 모인 건 아니었고 네. 사실 리더십 공부를 그러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매거진 리더십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모였는데 모인 다음에 물론 뭐 제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모인 다음에 그때 목표를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네. 제가 얘기한 게 그러면 공부를 하고 뭐 이걸 강의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식의 어떤
습득도 되지만 결국 이거 좋은 거니까 같이 한번 책도 한번 써볼까? 그래서 목표를 책을 한번 써볼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진짜 1년 정도 지나면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미팅 때 목표가 실제로 네. 1년 만에 이루어졌죠. 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건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 네. 만약에 제가 책을 낼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무슨 책이야 그냥 공부하는 건데 그냥 우리 뭐 독서 모임 하듯이 그냥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책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네.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책을 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책을 내도 충분히 퀄리티가 좋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얘기를 했고 당연히 다른 분 동의하죠. 당연히 네. 좋죠. 네,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다가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했을 때 자신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실제 이제 출판사에 제안을 했고 네. 이 내용에 대한 기획서도 냈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기획이다. 그러니까 네. 저는 좋은 기획이 있고 네.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뭐 책을 내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표가 이제 결국엔 성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한 그쵸? 권의 책으로 이어졌는데 어쨌든 대표님께서 이제 리더셨잖아요. 메인이셨고 그리고 거의 다 주도했다라는 걸 100%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도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개인의 역량을 이렇게 끌어내기는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책의 관점으로 본다면 대표님께서는 그들의 개개인의 어떠한 역량을 끌어올 때 어떤 것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역량적인 측면에서. 일단 제가 공저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일단은 뭐 제일 많이 나는 팀장이다 같은 경우 10명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명이 주로 뭐 했죠. 우리 지난 전에 나왔던 책 완벽한 리더십은 이제 2명이 했죠. 네. 같은 공저였던 이인우 저자님이랑 같이 했고.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저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10명 해봤을 때는 힘들어 많이 여러 가지 뭐 절차상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은 좀 그래도 쉬웠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일단 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성격상 저는 솔직히 밝히면 ENFP인데 저는 네. P가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식형인데 막 계획적으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 책을 만들면서는 제가 완벽한 J가 됐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프로젝트를 하면 PM이 있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 PM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시한은 4개월 정도 정해놓고 각각의 우리 공부해서 같이 한 거니까 네.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니까 한 아티클을 우리 학습한 아티클을 가지고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아티클을 할당하고 그다음에 그 할당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원고를 언제까지 딱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하나 정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우리가 A4 용지 2장 반 정도니까 사실 쓰자 마음 먹으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책을 잘 안 써본 사람들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계속 동기부여도 하고 푸시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저녁까지는 네. 무조건 낸다. 이런 거를 관리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그게 잘 지켜지기 어려워요. 어렵죠. 어떤 사람은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일도 있고 바쁘고 막 그러니까 못 썼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어요. 다 맞게 됐다. 근데 저는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은 리더십에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은 리더십 책을 쓰면서 약간 리더십에 대한 더 느낌이 왔는데 뭐냐면 솔선수범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원고를 먼저 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까지 되면 저는 목요일, 수요일 그 원고를 미리 써서 내가 공유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못 쓰고 있어 바빠. 근데 어떻게 해요? 리더가 이것만 썼잖아.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후배들이니까 또 그렇죠. 네. 우리 인우 저자님 빼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솔선수범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정신 차려서 썼는지 네. 그러니까 납기를 어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책을 쓸 때 좋은 방식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책의 흐름이나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 네. 만약에 40개 아티클을 썼는데 어떤 아티클은 형태가 A고 어떤 아티클은 B고 C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포맷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써서 그 포맷을 주고 여기에 똑같이 포맷 맞춰서 그러니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성이 똑같아요. 네. 내용은 다르지만 내가 잘 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서 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딱 시기가 2달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출판이 됐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는 게 일단은 책 내용 뭐 이런 것도 되게 만족하지만
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리딩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는 거. 그리고 단 한 명도 뭐 불만이나 네. 불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 물론 후배들이어서 따라온다는 입장도 있었겠죠. 배운다는 입장도 있었겠죠. 뭐 네. 되게 좋은 경험을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되게 성공적인 책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한, 만족하고 되게 기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님 말씀 중에서 들어보니까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팀원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중간중간마다 굉장히 잘해주셨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납기를 놓쳤을 때 불안하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피드백도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멤버 중에서 정말 리더십이 엄청 전문가가 아닌 분도 있고 네. 물론 강의를 하지만 실적으로 정말 뭐 오랫동안 리더십을 연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학습하는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뭐 저도 사실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어떤 독립을 했냐면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경험으로서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괜찮다. 근데 우리가 포맷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개인의 어떤 경험이 좀 적더라도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아티클이라는 세계 석학이 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내가 깊이 있게 파고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사례를 찾아가지고 내가 내 거랑 연관시키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쓰는 거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덜어주니까 잘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책을 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이 팔리면 좋죠. 당연히 네. 뭐 몇만 권 몇십만 권 팔리면 대박이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팔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책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뭔가 부족하더라도 학습을 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 그리고 또 도움 받겠죠. 네. 개인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했죠. 그래서 더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책 내용도 진짜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또 궁금한 게 또 이병헌 소장님은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시면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행자예요? 오늘 진행이 되네요. 오늘 뭐 저쪽 북토크 정도로 생각할게요. 미니 북토크 정도. 그렇죠, 미니 북토크. 네, 이 책 읽으시면서 저는 이제 이병헌 소장님께도 좀 궁금한 점이 이제 실제로 지금 거의 컨설팅 하시면서 1년이 넘게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리더 역할 하시면서 이 책과 좀 접목해서 리더로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리더라면 이 파트는 꼭 읽어봐야 한다. 네네. 네, 그런 파트가 있다면 어딜까요? 그냥 눈길이 가는 키워드들이 좀 있는데 우선 1장 처음인데 그 신뢰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장에서 다양한 이제 리더분들을 보고 CEO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들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하루에 회사에 3천만 원 손실을 끼쳤는데 속상하죠. 속상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감정이라는 게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또 그런 거에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되게 충격과 데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리더들에게는 어떤 이런 책에서 나오는 네. 어떤 신뢰나 네. 아니면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리더십의 방법론이 네. 뭐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본인 합리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원래 사람이 해석이 본인의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네. 해석을 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우선 그래도 이런 나아가야 하는 어떤 북구성 같은 방향성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 중에 저는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신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업무 성과라는 키워드가 또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챕터 주제들만 하더라도 네.
마인드셋, 사람 관리, 성과 관리, 뭐 조직 관리 네. 책 한 권으로도 담기 힘든 엄청나게 큰 네. 중요한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 HBR 리더십 인사이트에서 성과 관리라는 요 파트가 네. 최대한 중요한 것들을 좀 추려서 다뤘겠지만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것들이 좀 추려져 있고 가장 트렌디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룬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리더분들이 일독하시면 본인이 하고 있는 리더십을 한번 리플렉션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챕터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챕터 1과 챕터 3를 네. 우선적으로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맞아 챕터 2와 챕터 4도 같이 좀 읽어보시면 네. 현업에 계시는 리더분들이 실무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뭐 리더십이 보통은 리더나 리더들만 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리더라고 정의할 때 보통 내 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리더잖아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 그렇죠? 뭐 그래서 중간 관리자 우리 보통 기업에 치면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리더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팀장이나 또 고위 리더, 임원이 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되게 좋을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미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책을 공저로 하나만 써봐가지고 사실 경험이 없는데 이런 책이 팔리는 그런 부수를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부수요? 예. 당연하죠. 책은 일단 출판사에서 다 관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운팅이 되고 있군요.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출판사마다 다른데 특히 여기 낸 출판사는 우리 문자로도 저자랑 연결을 해서 매주 판매량이 통보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팔렸느냐가 좋기도 하지만 또 부담도 되죠. 이거밖에 안 팔렸어? 안 팔렸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되게 투명하고 그렇게 요즘에는 관리가 되고요. 또 네네네. 출판사의 의지만 있으면 정말 아주 투명하게 팔리는 권수까지 매주 아니 매일은 매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요즘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열면 이 책이 심심치 않게 보여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지금 화제의 책이죠. 예, 화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베스트셀러에 이미 올라 있고 리더십 분야에 이미 상위권에 올라 있고 그리고 또 뭐 저희들 5명이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책이 나오면 그냥 열심히 썼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대요. 뭐 그냥 그거 어떤 작가라는 어떤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네. 강의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상품을 그냥 잘 썼으니까 좋은 책이니까 사주겠지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정말 물론 가만히 앉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입소문 나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홍보나 마케팅을 해야 사람들이 이런 집이 있네, 이런 맛집이 있나 한번 이렇게 눈길을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책을 쓰고 나서 그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도 저자들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지금은 보통은 책을 내면 최소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는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가수들이 아이돌도 앨범 내면 한두 달 정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책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스테디셀러가 있긴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도 됐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고 화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수많은 리더십 책 중에서 그냥 이 책은 어떤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런 사례 때는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있는 석학들의 어떤 지혜를 빌려서 한번 참고하시면 뭐 리더십 워낙 뭐 잘 아시고 잘 하시겠지만 또 더 잘하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책이랑 약간 비교할 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주석이 잘 돼 있어요. 이거요. 주석이 맨 뒤에 보시면 레퍼런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거의 100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논문처럼 저희가 되게 보통 우리 책을 이렇게 뒤에 레퍼런스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아티클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261페이지, 51페이지를 보시면 뒤에 보시면 총 개수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저희가 레퍼런스 직접 여기 있는 것들 확인하고 거기 있는 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근거는 여러분들이 꼭 믿고 하셔도 되는 세계 속학의 지혜들, 그걸 한번 가져오는 그걸 배워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될까요? 해주세요. 저 유경철 대표님이 이제 9권째 책인데 10번째 책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주제가 있을까요? 10번째 되게 책이 의미가 있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느낌의 사실 10번째 숫자. 책이 다음 달에도 나와요. 나와요? 다음 달 말쯤에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주제가 뭐예요? 제 개정판이에요. 근데 사실 완벽한 소통법이라고 제가 2018년도에 냈던 책인데요. 그 책이 6년 됐고 소통에 그거 대한 엄청 많이 팔리지 않아요? 많이 팔렸어요. 그건 진짜 많이 거의 10,000권 정도 팔렸는데 그 책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제 베스트셀러인데 근데 이 책은 꾸준히 이제 나가거든요.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이랑 계약된 것도 있어서 또 주기적으로 나가는데 이제 6년 지났으니까 좀 트렌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누락됐던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완벽하지 않은 소통법이었네요. 네. 그렇죠. 완벽히 기했죠. 근데 그래서 한 30-40% 정도를 다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수정이 돼서 그래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지난주에 엄청나게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에 그게 10번째 책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제목은 그대로 가나요? 제 개정판이긴 한데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책으로 이제 제목이 바뀌는군요. 제목은 완벽한 소통법이 똑같은데 이제 위에 부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더 완벽한? 좋네요 그거. 가로 열고 예. 그리고 이제 10번째가 나오면 보통 책이 10권 정도 나오면 우리가 보통 텐부커라고 합니다. 텐부커. 그래서 10개의 책. 그럼 이제 보통 그냥 이제 통설로 진짜 책 쓰는 사람을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그거에 이제 의미가 좀 있고 텐부커. 이제 그 다음 책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꼭 책을 계속 쓰는 이 관련 분야든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 쓰는 게 다행히 저는 재미가 있고 또 맞는 거 핏한 것 같아서 계속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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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